2018년 10월 26일 금요일이죠. 밖에 비도 오고 지수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장이 좋지를 않고 그 다음에 뭐 제대로 할 만한 종목도 보이지 않고요. 오늘은 좀 다른 걸 살펴볼 건데요. 바닥 잡을 때 어떠한 시그널들이 나타나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제가 보는 지표 중 하나가 변동성 지수인데요.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변동성 지수인 경우에는 변동성 지수는 일단 흔히 말하는 공포 지수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게 올라갔을 때 굉장히 증시가 어느 한쪽 방향으로 극단적으로 움직일 때 이런 지표들에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바닥권에서 하락장 때 사람들의 심리적인 압박감이 극에 달하기 때문에 이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고요. 굉장히 움직임이 좀 가파라질 때 위든 아래든 보통 아랫방향에 내려갈 때 사람들 투매 심리 때문에 많이 가파라지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위로 올라갈 때도 좀 고점 부근에서 이제 이렇게 가파라지는 그런 시그널들이 있는데 그럴 때 이 지수가 위로 상승을 합니다. 근데 바닥권에서 나올 때 보통 어떠한 시그널들이 나오냐면 이 지표에서 캔들이 굉장히 평소보다 커지는 이런 식으로 커지는 특징들이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도 커지고요. 얘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지는 흐름들이 나타나요. 자, 좀 더 딴 데도 볼까요? 뭐 여기도 보면은 캔들이 굉장히 위아래로 커지죠. 이게 보통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시그널들인데 여기도 그렇고요. 캔들이 굉장히 커지는 흐름들로 나타나요. 이런 날은 보통 이제 저점이 잡히는 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하지만 현재 흐름들로 봤을 때는 캔들이 커진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작은 캔들로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죠. 자, 거기에 더불어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본다면은 현재 시점에서도 개인들의 매수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열심히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닥권 때 개인들 품매수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요. 이거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좀 반대로 올라가는 부분인데 평소에는 개인들이 뭐 품매수를 하거나 하방 쪽으로 베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개인들이 뭐 매도를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반대로 애들이 매수를 해서 위로 올라간다 그런 개념인데 품매수 쪽에서 이제 이 옵션 쪽에서 있어서는 특히 이제 방향성이 끝에 다다랐을 때 개인이 그 방향으로 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해당 옵션을요. 콜도 그렇고 풋도 그렇고 그래서 그럴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개인 풋 쪽이나 콜 쪽에서 100억에서 200억 정도로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 거기서 이제 그런 바닥 시그널이 나타나려면은 아까 방금 말한 이런 개인 풋 시그널들이 100억에서 200억 사이가 나타나면서 동시에 변동성 지수도 커져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코스피 이런 부분들이 해당 방향으로 굉장히 세게 움직여요. 지금보다 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계단식으로 내려오는 이런 흔들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음봉만 쭉쭉쭉쭉 그려주면서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래 거를 길게 쫙 달아버리죠. 그게 바로 나타나는 시그널들이 여기 이제 보이는 이런 시그널들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들이에요. 이런 데서도 개인들이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났던 특징들이 있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랬고요. 특히 이거는 도드라지게 보이죠. 지금 하락을 견인하는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내려간다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냥 이제는 시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제 그걸 인지를 하고 그냥 전반적으로 안 좋구나라고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오늘 저점이 2008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 아무래도 2000을 깰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2000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으로 지금 작용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작용을 한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이끈다면은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피할 수는 없을 거고 이게 뭐 장기간으로 2000을 깨서 더 이상 못 올라온다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뭐 한 달, 두 달 동안만큼은 또 여기서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2000도 뭐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보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어제처럼 잠깐 반등이 나온 다음에 다시 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닥이 어딘지 모른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현재 제 관점에서는. 그래서 어디까지 빠지냐 이러면 당연히 모르죠. 바닥을 지금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단지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는 현재는 확실한 하락 추세이고 끝이냐? 그건 알 수 없다.
끝이 나타날 때 아까 말한 그런 시그널들이 나타났을 때는 아 이거 바닥인가라고 의심해보고 조금 매수도 한번 시도해볼까 이게 바닥일 수도 있으니까라고 접근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접근할 이유가 없는 그런 장세로 보여지네요. 여전히 오늘도 그냥 관망만 하고 있었고요. 관망하기보다는 종목을 하나 접근을 했었죠. 어제 얘기했던 종목 중에 한창대지와 서전기전이 제일 강력한 흐름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서전기전도 좀 무상증자 그런 이슈로 인해서 세게 올라왔다가 그냥 질질질 흘러서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표시해뒀던 6,310원짜리에서 매수를 했으나 바로 털려버렸고요. 여기서 매수했다가 예, 곧바로 털려버렸죠.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딱히 예, 별거 없었어요. 털리자마자 그 자리가 이제 털렸다가 다시 올라갔으면 굉장히 억울했겠지만 그런 흐름들이 아니라 여기서 더 빠져준 다음에 여기서 자리를 잡아주는 척을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박스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 한 번 더 빠지지 않을까. 어떤 것처럼 빠지냐면요. 데일리 블록체인처럼 자, 데일리 블록체인처럼 자리를 잡아주는 척 하면서 한 번 더 빼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지켜줄 법한 자리고 여기서 충분히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여태 매매를 해왔었으니까. 하지만 종목 자체가 지금 시장이 빠짐에 있어서 자기도 영향을 좀 받는지 나 이렇게 강하지 않아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 거래량도 많이 줄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더 빠진다면은 5,500원대 밑으로도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자리를 잡아준다면 사실상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올라와서 계속 이런 식으로 막 움직여주고 해줬어야 되는데 다시 이렇게 내려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찝찝한 흐름이라고 암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의 한창재지는 어제 얘기했던 시나리오는 이 부근대에서 끝나서 오늘 읽기 시작해가지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길 바랬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종가 때 결국엔 이렇게 올려줬고 그 다음에 아침에 어제 동시효과 때 개파락을 해서 눌러줬단 말이죠. 이게 얼마 전에 봤던 인터블스와도 굉장히 비슷했던 흐름인데요. 아침에 결국은 여기서 지지해주는 그런 흐름들 때문에 여기서 접근해서 짧게 치고 나오기는 했으나 이렇게 세게 올라갈 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시 내려오긴 했는데 뭐 고점 신호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왠지 얼마 전에 본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네요. 요런 흐름들처럼 내일도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쭉 올려주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 때도 충분히 베팅을 해볼 수가 있고 현재 시간이 3시인데 여기 어딘가에서 끝나준다면은 베팅해서 예, 손절하는 이 손절폭이 좀 클 수 있거든요. 1,000원대 초반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0원대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폭이 클 수 있어서 좀 비중을 줄여가지고 매매를 해야겠죠. 초반에 내가 1,000만 원을 산다면은 이제 손절폭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종가가 끝났어요. 그렇다면 4% 나오기 때문에 뭐 한 500 밑으로 자기가 이제 1,000만 원 산다면 500 밑으로 매수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조절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한창대지를 종가 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신정보통신도 현재 비슷한 모습이에요. 현재 이렇게 내려주고 올려주고 내려주고 올려주고 비슷하게 내일도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올려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종가 때 베팅을 해서 얘도 예, 매수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들로 보여지고요. 설사 지금 이걸 보는 시간 자체가 시간으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종가에 못 사더라도 시간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2%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금 비중을 줄여가지고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로 포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를 저점으로 해서 종가 때 베팅을 하는데 이것도 손절이 좀 커 보이네요. 예, 5, 6% 나오기 때문에 비중을 아주 소액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종목 정도만 종가 베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좀 없어 보여요. 뭐 살만한 게. 사실 이런 애들은 지금 이렇게 눌러보고 있는 애들은 이게 수익 관점으로 참 괜찮을 것 같은 애들인데 장이 불안해가지고 장 영향을 받아 자꾸 빠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장이 지금 만약에 무난하다면은 이런 그림에서 나는 무조건 샀는데 라는 아쉬움만 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계속 아쉬움에 눌러보고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계속 장이 바닥이 잡혀질 때까지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원래 파생을 했었기 때문에 풋을 조금 들고 있는 거 말고는 할 게 없고요. 풋도 그냥 복권식으로 소액만 들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소액이 굉장히 많이 크게 터져주고 있는 모습이라 괜찮구나. 그냥 현물 손절한 거 그 이상으로 나와주겠구나라는 그 마인드로 조금 가지고만 있는 거고 최소한 이렇게 내리는
뭐 짙은 안개, 소나기 뭐 이런 것들은 피해야겠죠. 예, 그런 관점으로 장을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내려온 이상 급반등한다기보다는 급반등하려면 좀 더 여기서 크게 하락을 해줘야지 어느 정도 이 하락폭의 이 반 정도까지는 급반등을 할 것 같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이런 행보장들이 뭐 이렇게 우리 그동안 지겨웠던 행보장들이 다시 한번 나타나면서 다시 바닥을 다져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할 것 같은 그러한 시나리오를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주식이 상승장 때 봤던 그런 재미는 볼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게 현재 제 관점입니다. 네, 그렇고요. 요즘 장 특성이 아침에 좀 올려주고 전강 후약식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침에 갭상승을 해서 좀 이렇게 종목들이 빨간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홀려가지 마시고요. 대부분 아침에 올려준다 하더라도 다음날 아니, 오후에 아니면은 점심 전후로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쭉 내려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항상 의심을 하시면서 아침에 빨간불 나오네, 오늘 장 괜찮으려나, 이게 아니라 아침에 빨간불 나오네, 오후에 빠지겠구나, 그러한 생각으로 장에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설사 매수를 하신다 하더라도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저처럼 손실을 극도로 싫어해서 이런 식으로 기다려서 기회를 노리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지금 시점부터는 서서히 이제 주식을 모아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아까 말한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그렇고요. 이런 종목들도 그렇고 종목을 모르겠으면 이런 종목들로 모아가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은 뭐 LTC, 성창 오토텍, 그 다음에 수산중공업 이런 애들 아니면은 저번에 언급했던 MP한강, 아티스, 뉴프라이드 정도 이렇게 모아가시면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절호의 찬스고 지수 영향으로 강제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수익 종목들을 서서히 모아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다음 주 내내 그 다음에 다음 달 초중반도 비슷할 것 같으니 그냥 마음 편히 먹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